TWA 후디니 최초 입문 강의 3강 파트 2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계 애니메이션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 이 강의를 통해 저를 처음 접하는 분이시라면 2. TWA 후디니 최초 입문 강의의 전체 시리즈를 듣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뜬 카드를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오리엔테이션처럼 진행한 후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강의로 가실 분은 화면에 뜬 시각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3D2를 공부하다가 애니메이션을 배우기 시작하면 한 번쯤 시계 애니메이션을 다루는 기회가 오는데요. 이론의 컨셉 자체로는 마야, 맥스, 시네마 4D, 블렌더 어느 툴에도 적용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강의 파트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파트 2부터 파트 5 사이에 시계 애니메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설명과 실습이 모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습의 과정에서는 제가 준비한 모델링 파일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내용도 다룰 것입니다. 총 3가지 단계를 거쳐 애니메이션을 디벨롭할 예정인데요. 파트 2에서는 똑딱거리지 않고 끊임없이 초침이 움직이는 시계를 만들 겁니다. 모델링 파일에도 적용해 볼 거고요. 그 뒤에 바로 이어 똑딱거리는 시계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해드리고 파트 3을 듣기 전에 해야 할 숙제 그리고 힌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파트 3에서는 반동 없이 똑딱똑딱 움직이는 시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계의 반동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 4에서 간단하게 어츄리브 밥, 어츄리브 랭글에 대한 이론 설명을 진행한 뒤 파트 5에서 초침의 반동이 추가된 똑딱거리는 시계를 만들고 시계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 수업의 진행이 이론 후디니 실습 이론, 후디니 실습 이론, 이론 후디니 실습 이론, 후디니 실습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꼭 미리 직접 시도해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각의 단계에서 이용된 내용이 마지막에 있을 반동이 있는 시계 만들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꼭 빠짐없이 따라와 주시면 학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앞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예정인 모델링 파일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끝에 숙제와 힌트가 있으니 꼼꼼히 다 듣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이 영상 제작에 진심으로 크나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3강 파트 2 시계 애니메이션 기초. 자, 제 시리즈를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미 익숙한 모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널 노드를 만들어주고요. 컨트롤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파라미터들을 컨트롤에서 통제할 예정입니다. 처음엔 점과 선만으로 작업을 시작해서 마지막엔 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엔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서 그 위에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시계 컨트롤러에 직접 입력해야 할 정보가 무엇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각입니다. 예를 들면 3시 30분 48초 이런 식으로 시계 애니메이션이 어떤 시각에 시작을 할지 정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FPS입니다. 앞선 수업에서 FPS가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었는데요. Frame per Second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4fps에서 작업한다면 24라고 입력을 해주는 게 옳을 거고 30이면 30, 60이면 60 이런 식으로 FPS를 입력해주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현재 프레임입니다. 현재 프레임은 $F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 127프레임 이라면 숫자가 127로 딱 들어가서 멈춰있는 상태일 테지만 $F를 써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 분, 초 관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계가 시침이 한 바퀴 돌 때 총 몇 시간인지, 예를 들면 한 바퀴에 12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1초는 24프레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들마다 관계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사실 당연히 시계를 만들 때는 시침 한 바퀴는 12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변수들을 다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쁘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다 작업을 해놓았는데 작업을 의뢰한 사람이 사장님, 저희가 각본가랑 디자인팀이랑 회의를 했는데요. 내용이 판타지라 시계를 시침 기준 한 바퀴에 5시간이고요. 1시간은 30분입니다. 그리고 1분은 그대로 60초로 진행해주세요. 아니다. 1분은 40초로 해주세요. 이런다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대응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을 들이더라도 규칙만 잘 만들어주면 거의 대부분의 시계 움직임을 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내용들이 컨트롤 노드의 파라미터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 건데요. 지금은 시계 만들기의 뒷 내용을 여러분이 가늠하기 어려울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만든 파라미터 이름을 쫓아와 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변수와 파라미터가 쓰일 것이며 이름 분류가 헷갈리거나 직접 지은 이름이 제 강의와 다르면 따라오기 복잡해질 수도 있답니다. 자, 시각은 스타트 타임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기 때문에 ST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FPS는 있는 그대로 FP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레임은 프레임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분 초 그리고 프레임과의 관계는 관계니까 relation 해서 R 쓰고요. DH day hour입니다. 그리고 R HM hour minute R minute second R second frame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름을 지어준 변수들을 후디니에서 edit parameter 인터페이스를 통해 만들어주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start time ST 같은 경우에는 시, 분, 초를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인티저로 된 벡터를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머지의 내용들은 인티저로 된 단일 인티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작업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변수 혹은 파라미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직접 입력해서 활용할 부분이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계산을 위한 변수 중 하나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1프레임당 시침, 분침, 초침이 움직이는 각도입니다. 시침은 H, 분침은 M, 초침은 S입니다. 그리고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구한 시작 각도. 예를 들어서 3시 40분 27초라고 되어 있는 3시 40분 27초 이런 식으로 있다면 어느 시점에 시작할지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각이 스타트 H가 될 거고요. 이 각이 스타트 미닛, 이 각이 스타트 세컨드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된 최종적으로 $F로 인해 시각적으로 보여져야 될 마지막 위치 이거를 final H, final minute, final second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이쪽에 있는 변수들과 이 변수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하나 써볼 건데요.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final H는 각도입니다. 각도. final H는 start H 시작 각도 더하기 H 곱하기 프레임입니다. 프레임당 시침이 움직이는 각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변했는지 이게 결과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이번엔 방금 새롭게 정의한 변수들을 여기에 있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기로 했던 변수들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의 수학적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껏 해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이용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꼭 종이에 60이 어쩌고 24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꼭 직접 써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걸 그대로 받아 적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쉬운 것부터 해볼 건데요. 초침에 대한 내용이 그나마 처음 접근하기에는 가장 쉽습니다. 자, 이 S의 내용이 뭐였냐면 1프레임당 몇 도 움직이는지였어요. 자, 그러면 초침이 360도로 회전을 하는데 1분에 몇 초나 이동을 할까요? 60초죠. 그러면 360을 60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1초에 몇 도 움직일지 그 각도를 구해준 거고요. 그럼 이 값에 나누기 24로 해준다면, 자, 이 값인 24를 나눠준다면 1프레임에 몇 도를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해줬던 변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써볼게요. S는 자 360 나누기 R ms 자 1분에
몇 초인지로 나눠주고 나누기 1초가 몇 프레임인지로 나눠준다면 S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SS 시작 초침 각도예요. 시작 초침 각도입니다. 지금 ST의 초침 각도를 27로 해놨죠. 그러면 말로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ST 변수의 G값을 불러와서 곱하기 1초에 몇 도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숫자로 먼저 표현을 해보자면 27 곱하기 1초에 몇 도 움직이는지는 360을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걸 변수로 표현을 해보자면 표현하는 방법은 후디니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다시 알려드릴까요? st.g라고 써둘게요. 지금은 곱하기 360 나누기 rms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최종 초침 각도입니다. 최종 초침 각도입니다. 만약에 10초에서 27이 우리가 기준이니까 27로 할게요. 자, 27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48프레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2초 움직여서 여기에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이 각도가 스타트 세컨드가 될 거고요. 이 각도는 S 곱하기 프레임이 될 겁니다. 프레임당 몇 도가 움직였지. 이 뜻은 스타트 세컨드 더하기 S 곱하기 프레임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자면 이렇게 변수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입력한 값들을 조합하는 걸로 우리가 필요했던 변수들을 정의 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침에 대한 내용들을 할 건데요. 아까 초침 때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줘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당 분침이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분침은 360도를 기준으로 1시간에 60칸 움직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60으로 나눠주면 1분에 몇 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걸 1분에서 1초로 1초에서 1프레임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할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구한 값을 다시 60으로 나눠준다면 1초에 분침이 얼마나 이동하는지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번 더 나누기 24를 해준다면 이제 1프레임에 몇 도만큼 분침이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해주기로 했던 이 변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m은 360 나누기 rhm. 자, 여기가 rhm이고요. 이걸 나누기 r minute second 그리고 나누기 r second frame 이렇게 해주면 프레임당 분침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m값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고요. 자, 이제 m값을 구해볼 건데요. 우리가 SS 시작 초침 각도를 구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작 초침 각도를 구할 때는 다른 걸 고려해 줄 필요가 없었는데요. 시작 분침 각도와 시작 시침 각도부터는 고려해 줄 사항이 조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분 30초를 표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초침 자체는 그냥 30초에 있으면 되지만 분침은 1분에 있는 게 아니죠. 1.5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초침이 30초만큼 왔기 때문에 분침도 그만큼 미세한 각만큼 따라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1분 30초가 1.5분인 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다른 예시로 하면 예를 들어 3분 45초라면 3.75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3분 더하기 60 나누기 45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해주면 3.75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 m, s, m 값을 구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예시로 가져왔던 이걸 기준으로 써볼게요. 자, 우선은 시간을 먼저 쓸 건데요. 40분이고요. 60을 초를 분으로 나눠서 40의 소수점으로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40.4 몇몇 분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360 나누기 1시간에 몇 분 60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SM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한번 변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선 40 이 부분은 st y 값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자, 이제 이 값을 불러올 거예요. 이 값이요. st g를 불러올 건데 60으로 나눠줬죠. 분과 초의 관계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r ms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을 360 나누기 시간당 분. 자, 위치를 좀 옮겨볼게요. 자, 360 나누기 r hm.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m까지만 이해가 가면 h는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가셔야 합니다.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해내셔야 돼요. 자, 이거는 곧 지울게요. 그러면 파이널 m을 표현하는 건 간단하겠죠? s m 더하기 m 곱하기 프레임. 여기서 구한 m과 여기서 구한 s m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m에 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h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프레임에 대한 시침의 각도는 엄청 작게 움직일 거예요. 우선은 프레임에 대한 시침이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아니라 시간당 시침이 얼마나 움직일지, 그리고 분당 얼마나 움직일지, 그리고 초당 시침이 얼마나 움직일지, 마지막에 프레임당 시침이 얼마나 움직일지, 이런 순서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겠죠. 360을 나눠줄 건데, 이제 360은 이제 시간은 12시간으로 보통 표기가 되죠, 시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12로 나눠주면 시간당 몇 도가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누기 60을 해주면 분당 얼마가 움직이는지, 나누기 60을 또 해주면 초당 얼마가 되는지, 나누기 24를 해주면 프레임당 시침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내용을 써보자면 360 나누기 RDH 나누기 RHM 나누기 RMS 나누기 RSF 이렇게 됩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자, 한번 이 위치에 다시 써볼게요. 자, 제가 쓸 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360 나누기 RDH 나누기 RHM 나누기 RMS 나누기 RSF.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로 SH 구해볼 건데요. 아까 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게 있었죠. 1분 30초는 1.5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시 30분 30초라면 여기는 0.5시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선은 분으로 바꾼 다음에 시간이랑 비교해서 30초가 시간 단위로 몇인지 알아내야겠죠. 그럼 30 나누기 60을 해주면 이거는 몇 분인지가 나올 거고요. 몇 분인지, 이게 몇 분인지, 이걸 나누기 또 60을 해주면 몇 시간인지. 그러면 0.00 몇이 나오겠죠. 되게 작은 숫자가 될 거니까요. 자,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표현을 해보자면 1 더하기 30 나누기 60 더하기 30 나누기 60 하는 거를 다시 한번 6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진 변수로 표현해 보자면 이 값을 이용하겠죠? 표현해 볼게요. st에 x에 더하기 sty를 관계 시간과 분의 관계로 나눠주고 더하기 st 집값을 먼저 이게 몇 분인지로 해야 되니까 자, 분과 초의 관계로 나눠주고 한 번 더 RHM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1시간당 얼마나 가는지 곱해줘야 되니까 360 나누기 RTH. 이해가시나요?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기 옮겨 적어볼게요. ST X 더하기 STY 나누기 R HM 더하기 STG 나누기 R MS를 RHM으로 나눈 걸 곱하기 360 나누기 RTH 이렇게 해주면 예를 들면 3시 40분 27초일 때 3.72시인 거예요. 그 시침에 표시하고 싶은 건 계속 움직일 준비가 된 3.72시인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1시간당 몇 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수식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고통스럽지만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셔야 훨씬 편해집니다. 제가 이유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나쁜 의료인에 대한, 만약에 이 값이 저 시간은 5시간, 그러니까 이제 시침은 5개로 분할해 주세요. 5시간이면 한 바퀴고요. 그 1시간은 20분으로 구성해 주시고 1분은 40초 이렇게 구성해 주세요. 라고 변경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식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얼추 지레짐작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관계를 또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들였던 겁니다. 꼭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다 해놓고 이것만 안 썼네요. S 이 부분입니다. SH는 간단하죠? H 곱하기 프레임. 자, 컨트롤, 이제 방금 우리가 다 만들었던 이 수식들과 이런 변수들의 내용을 후디니에 가서 컨트롤 노드의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 옮겨둔다면,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의 폴더까지 정리를 한다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컨트롤 노드의 파라미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써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각각의 이름들은 파라미터의 이름들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변수들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된 거냐면, 첫 번째 직접 입력하는 입력값, 두 번째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관계에는 한 바퀴에 몇 시간인지, 그리고 1시간은 몇 분, 1분은 몇 초, 1초는 몇 프레임, 그리고 세 번째 처리 과정입니다. 이 이름을 temp variables라고 쓴 거는
그 임시로 이용할 변수이기 때문에 그 앞에 템프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h, m, s를 구했고요. 스타트 h, 스타트 m, 스타트 s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과적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야 할 각도 몇 도인지 시간, 분, 초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계를 만들면서 변수가 어떻고 파라미터가 어떻다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유독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업 뒤에 바로 곧 배우게 될 어치브 랭글의 학습에서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 관계, 처리, 결과의 과정을 입력값, 관계, 처리, 결과 이렇게 있는 걸 input, achieve wrangle 혹은 bex 그리고 결과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이 매우 유사성을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설명을 슬슬 마치고 후디니에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스톱을 하시고 이미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와 함께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후디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후디니를 직접 켜시고 제 수업을 쫓아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점과 선을 이용해서 시계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 화면을 좀 어둡게 해볼게요. 뷰포트에서 D 누르시고요. 백그라운드를 다크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컨트롤 로드에서 모든 걸 작동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시계가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계 시스템을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외부에서 모델링 파일을 불러올 것입니다. 근데 불러온 모델링 파일은 사이즈와 위치가 엉터리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걸 분류해서 원점의 위치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의 위치에 둔 파일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시계 컨트롤러를 이것저것 연결해줘서 결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 시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시계에서는 이제 12칸으로 나뉘어 있고 1시간이 60분, 1분이 60초, 1초가 24프레임 이 모든 내용까지 다 수정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만들었던 걸 지우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 후디니를 켜시면 이렇게 빌드 상태로 들어오게 되실 텐데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이라면 이렇게 6분할 되어 있는 것이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작업의 내용상 인터페이스를 조금 수정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 가지 노드들을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위에 있는 파라미터 창까지도 닫을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위에서 파라미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파라미터 창도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뷰 안에서 파라미터를 보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P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P를 눌러주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파라미터 창이 뜨면서 위에 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안쪽에 수식을 입력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조금 작업하는데 답답함을 느낄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지워주시고요. 일단 그리드 다시 켜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키 누르시고 지오메트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의 이름은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시계이기 때문에 클락 라인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클락 라인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가장 먼저 초침, 분침, 시침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add 노드를 꺼내주시고요. add 노드에서 점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점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요. 잘 안 보이니까 좀 잘 보이도록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넘버까지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add 노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플래그 켜주시고 포인트를 만들어주시고 위치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노드를 머지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머지로 묶어주고 나면 포인트 0와 포인트 1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dd 노드를 또 붙여서 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만들 필요가 없고 폴리곤에 들어와서 바이 그룹 눌러주시면 선으로 변형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이쪽이 X축 방향이고 이쪽이 G축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Y축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테이션을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X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과
G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X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 지금 이 상태에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X축이기 때문입니다. X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X, Y, G가 있을 때 G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제 그림의 예시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길이 조절은 나중에 하더라도 초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노드들을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분침으로 이용이 될 거고요. 한 번 더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시침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길이를 좀 바꿔줄 건데요. 왼쪽에 있는 애드와 오른쪽에 있는 애드가 어떻게 다르냐면 기준이 되는 위치에 있고요. 목표가 되는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초침은 이렇게 밑으로 좀 더 내려온 길이가 가장 긴 선이 될 거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점을 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요. 길이가 바뀐 걸 느끼셨나요? 아까는 이 길이였는데 지금은 이 길이가 되었죠. 그리고 분침은 가만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침은 목표의 위치가 좀 낮아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y값을 0.6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선을 머지 노드로 이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보시면 완전히 겹쳐져 있어서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위치를 좀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조금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 G축 방향을 이동하면 되겠죠? 자, 지금 초침에 붙여놓긴 했는데 초침에서는 이동 안 할 거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분침을 G축 방향으로 0.02만큼 이동시켰습니다. 플래그는 머지에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그럼 시침도 이동이 돼서 5번의 포인트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값은 0.04만큼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침과 분침, 시침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약간의 느낌 차이를 내기 위해서 초침에서의 목표 높이도 지금 1번 포인트로 되어 있는 높이 1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0.95로요.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시죠?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앞뒤로 막 회전하면서 앞을 바라보는 방향과 뒤의 방향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캡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튜브를 꺼내주시고요. 튜브에 플래그를 켜주시면 크게 튜브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방향이 맞지가 않죠. 방향을 G축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침, 분침, 시침의 플래그를 템플릿 플래그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템플릿 플래그를 켰고요. 튜브에서 레디어스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보이죠?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더 줄여주고요. 자, 센터의 위치도 높이 값을 0.05 정도로 해주시고 좀 올릴게요. 0.07로 해주시고 자, 이렇게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어스 값을 조금 늘려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엔드 캡스를 눌러주셔서 앞뒤 면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초침, 분침, 시침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튜브도 머지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 켜주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1분 간격으로 이렇게 눈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처음 배우는 노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dd로 기준이 될 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포인트를 생성해 주면 원점에 0번 점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에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y값을 1.1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위치가 지정이 되었고요. 이제 copy stamp라는 노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opy stamp 노드를 꺼내주시면 파라미터에
number of copies가 있고요. 그 밑에는 transform의 노드와 매우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number of copies는 몇 개를 복제할지를 뜻하고 있고요. 이 밑에 transform은 복제가 어떤 룰로 진행이 될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dd 노드를 카피 스탬프에 넣어주시고 플래그를 켜주시면 지금은 number of copies가 1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translate에 x축 방향으로 0.1씩 여기에 0.1이 입력이 된다면 number of copies가 늘어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점이 생성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number of copies를 올려주시면 점이 복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translate에 x값이 아니라 y값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0으로 바꿔주시고 0.1 하시고 카피의 수를 늘려보겠습니다. 자, 마치 transform 노드,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add transform, 그리고 이 결과를 머지해서 봤었던 거고, 트랜스폼을 똑같은 트랜스폼이 여기에 붙어서 결과가 들어오고, 또 트랜스폼이 복사가 돼서 마지막 결과에 이어주고 들어온 이 반복을 카피 스탬프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테이트 값에 카피 스탬프 노드가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은 예시로 로테이트 값에 x 로테이트 값에 5를 넣고 카피 횟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도씩 회전하면서 붙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y, g,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x입니다. x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g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길 바라기 때문에 카피 스탬프 노드에서 x가 아니라 y에 입력이 되면 되겠죠? 지금 사실 우리가 원하는 순서는 이쪽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아직 컨트롤 노드를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로테이트 값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몇 개를 복사할지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360도고 360도가 60칸으로 쪼개질 예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각도가 6도가 되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6 써두고 여기에 60개를 복제하도록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부터 59 60개의 점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또한 머지 노드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방향과 모양들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드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이게 초침이고요. 시침, 분침입니다. 이 녀석들을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트랜스폼 노드로 각도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스폼 노드를 꺼내주시고요. 초침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노드에서 로테이션 값을 만져볼 건데요. 자, 우선은 연습을 위해서 x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x 로테이트 값을 움직여주시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이상하죠? 회전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x가 아니라 g 값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계 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업을 할 때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할 일이 있을까요? 혹은 스케일의 값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 작업에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락 파라미터라는 걸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락 파라미터는 보시면 지금은 트랜슬레이트 자체 그 위에서 락 파라미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락 파라미터가 된다면 여기에 수치값을 0.2라고 치고 엔터를 눌렀을 때 0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묶여있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용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y값도 수치를 드래그해서 올려준다고 해도 손을 떼시면 0으로 되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일에서도 락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은 이제 항목 그 자체 트랜슬레이트, 스케일, 쉬어 뭐 이런 식에서 락 파라미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로테이트에서 x 값만 락 파라미터를 할 수도 있습니다. y 값도 락 파라미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트랜스폼 노드에서는
로테이트의 G 값만을 로테이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드를 복사해 주고요. 분침에도 연결을 해주시고 시침에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계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노드의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컨트롤 노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노드를 만들 건데요. 자, 탭키 누르시고 널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널의 이름은 클락 컨트롤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WA 후디니 스타일답게 노드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 때 뭐 입력값, 관계, 처리, 결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어떤 변수가 필요한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컨트롤 노드의 파라미터에 많은 내용을 생성할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 다 있고 쫓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화면 한 켠에 제가 자료를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클락 컨트롤에 비어있는 널 노드죠. 여기에서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를 켜주시고 가장 먼저는 폴더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바로바로 확인해 볼게요. 폴더를 놔주시고요. 어플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폴더 네임이라고 되어 있고 폴더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총 4개의 폴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폴더를 그 밑에 바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라이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폴더가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폴더에서 엔드 탭 그룹을 눌러주어야 그 하위에 폴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엔드 탭 그룹을 위에 있는 폴더에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눌러주면요, 여기에 있던 폴더 네임이 밑으로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폴더도 엔드 탭 그룹을 눌러놔야 새로운 폴더가 왔을 때 옆으로 붙는 게 아니라 아래로 붙도록 됩니다. 어플라이 해주고요. 폴더를 4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도 엔드 탭 그룹, 얘도 엔드 탭 그룹 하시고 어플라이 해주시면 4개의 폴더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위 폴더의 이름을 세팅이라고 써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임과 라벨을 보통 동일하게 만드는데요. 지금은 여러분의 연습을 위해서 기왕이면 모두 대문자로 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문자로 쓴 경우에 나중에 맨 뒤에 X나 Y나 G 같은 값을 붙일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지금은 모두 대문자로 써도 돼요. 자, 어플라이를 누르면 세팅으로 바뀌었고요. 폴더 네임을, 그 다음은 릴레이션, 관계죠. 어플라이, 다음은 템프 variables 적용해 주시고 맨 마지막은 리설트 결과입니다. 어플라이, 억셉트. 자, 널 노드의 파라미터에 4개의 폴더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 오셔서요. 자, 세팅에 들어갈 ST 값, FPS 값, 프레임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인티저죠. 인티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를 총 3개를 넣어주시고요. 맨 위에 걸 스타트 타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맨 위에 들어갔어야 될 스타트 타임은 인티저 벡터가 맞죠? 총 3개의 값, 시, 분, 초를 입력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의 모양도 바뀐 게 보이시죠? 그 다음, 자, 네임과 라벨을 맞춰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FPS, 라벨도 FPS, 프레임, 복사해주시고, 붙여 넣어주고, 어플라이. 자, 스타트 타임에 대한 시, 분, 초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성이 되었고요. FPS도 입력할 수 있고 프레임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릴레이션에서 필요한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인티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인티저를 4개를 넣어주시고요. 관계, day, hour 순서를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관계, 시간, 분, 관계, 분, 초, 관계, 초, 프레임, 어플라이, 억셉트. 여기에 지금 라벨이라고 떠있는 건 제가 복사를 안 했네요. 자, 동일하게 해서 억셉트 해주시면 생성이 되었고요.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들어오셔서, 자, 지금 템프 베리어블스는 이제부터
플롯이 되겠죠. 더해지고 나눠지고 곱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플롯 값을 총 6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 6개를 넣어주시고 맨 위는 시간 h, 여기는 분, 여기는 s, 세컨드죠. 자, 중간에 입력을 하고 바로 클릭을 했더니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플라이 한번 눌러주면서 작업하면 좋습니다. 여기는 스타트 아워, 어플라이, 스타트 미닛, 어플라이, 스타트 세컨드, 어플라이. 생성이 됐고요. 바로 결과도 만들어 줄게요. 리설트에 플롯을 3개를 넣어주시고 맨 위에 거는 파이널 아워, 다음은 파이널 미닛, 마지막은 파이널 세컨드입니다. 어플라이하고 억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클럭 컨트롤의 모든 파라미터를 생성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 상태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라미터 창을 없애고 네트워크 뷰에서 파라미터 창을 띄워놓고 하는 이유는 또 나름 이렇게 모양을 줄였다 키웠다 하면서 작업하는 게 이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자, 이제 파라미터 안에 관계들에 대한 수식을 입력을 해볼 건데요. 수식을 입력하기 전에 예시가 될 수 있도록 세팅 값과 릴레이션 값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템프 베리어블스와 리절트의 내용은 수식으로 입력이 되지만 세팅과 릴레이션은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시 15분, 3시 40분, 27초에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FPS는 2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우리가 플레이를 눌렀을 때 현재 프레임을 받아주길 바라기 때문에 달러 프레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 시계는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시계이기 때문에 한 바퀴의 시간은 12시간, 한 바퀴의 분은 60분, 60초, 그리고 1초는 24프레임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수식 중 가장 쉬운 초에 대한 내용부터 다뤄볼 거예요. 여기에 있는 S의 내용은 프레임당 몇 도만큼 움직일지 그걸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360 나누기 60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다시 24프레임으로 나눠줘서 결과를 보면 0.25라는 값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이곳에는 RMS라는 값이 들어와야 되고 이 24의 내용은 RSF가 들어와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 어떻게 입력을 해주면 될까요? 우선은 바로 쳐보겠습니다. RMS 그리고 여기는 R20 RSF. 자,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360이 나왔죠. 뭔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같은 파라미터 안에 있는 내용을 불러올 때 펑션을 이용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용해 줘야 되는 펑션은 채널이라는 펑션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지우고 딜리트 채널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0이라고 써두고요. 만약에 이 값에 RSF라는 24의 값을 불러오려면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오른쪽 키 눌러서 카피 파라미터 그리고 오른쪽 키 눌러서 paste relative references 해주시면 여기에서 만든 파라미터의 값이 S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쓰여 있냐면요. ch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다운표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입력할지 써주고 그 다음에 rsf 여기 있는 rsf 내용을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다운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똑같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작업을 하실 때 다운표를 쓰시고 뭐 닷닷 슬래시 닷닷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게 될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운표를 쓰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입력해야 되는 수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을 써주시고요.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 360 입력해 주시고 채널을 불러올 건데요. 어떤 채널을 불러올 거냐면 RMS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다시 나누기 RSF로 할 건데 채널 불러주시고요. RSF 값이 올바르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S를 클릭해 볼게요. 자, 0.2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 360을 1분의 60초이기 때문에 60으로 나눠주고 1초에 6도만큼 가는 걸 24프레임, 프레임당 얼마나 가는지 보기 위해서 나누기 24를 하면 0.25. 우리가 원했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미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닛에 들어가는 수식의 내용은 이미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0을 나누기 채널을 불러오는데 시간 분 관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로 닫아줄게요. 그리고 다시 나눠주겠습니다. 채널을 불러오는데 분과 초의 관계를 불러오겠습니다. 다시 앞뒤로 괄호 열어주고요. 나누기 채널을 불러오는데 관계 SF. 자, 결과를 보면요. 네, 올바르게 작용하고 있고요. H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360 나누기 R DH 바로 열어주고요. 나누기 채널 R HN 바로 열어주고요. 나누기 채널 R MS 바로 해주고요. 나누기 채널 R SF. 자, 결과를 봐주면요. 자, 나왔습니다. 지금 H, M, S의 값은 뭘 의미하냐면 프레임에 따라 시침의 각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프레임에 따라 분침, 수침이 몇 도만큼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릴레이션에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놨던 건요, 만약에 여기가 바뀐다면 여기가 바뀔까요? 바뀌도록 만든 겁니다. 만약에 시침이 한 바퀴 도는데 5시간, 그리고 여기는 12시간, 12분 30초 라고 하면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보셨나요? 자, 바뀌고 있고, 여기도 자동으로 바뀌고 자동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되돌려 켜줄게요. 12, 60, 60. 계속 수치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스타트 세컨드에 대한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팅에서 G 값을 불러올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로는 st.g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한번 불러와 볼까요? 채널 st.g 어떤 값을 불러오는지 볼게요. 자, 0이 됐죠. 여기는 27이 써있는데 0이 됐죠. 제가 입력한 방식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딜레이 채널에서 없애고요. 힌트를 얻기 위해 오른쪽 키 눌러서 카피 파라미터 하시고 paste relative references를 하시면, 자, st 다시 없고 바로 g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결과가 지금 27을 불러왔죠. 여기가 y로 바뀌면 40을 불러오겠죠. 결과를 볼게요. 그리고 앞뒤에 다운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40을 불러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가 x로 바뀐다면 마찬가지로 3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제 파라미터에서 x, y, g 값을 따로따로 불러오는 방법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수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불러올 건데 st에 g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360을 나누기 채널 R 분 초로 해주시면 162, 즉 27도에 예를 들어 27초라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각도 162도를 불러와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이 180도죠. 자, 계속해서 입력해 볼게요. 자, 채널 STY를 입력해 주시고, 이 값에 채널 STG를 채널 RMX로 나눠준 걸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괄호로 묶어주고요. 곱하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360 나누기 채널 RMS.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242.7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40분이라면 이쯤이 될 건데
여기가 이만큼이 180, 60 정도에서 242 40분에 대한 각도이지만 27도에 대한 27초만큼의 분침이 이동한 게 더해져서 242.7이 나온 겁니다.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H도 입력을 해볼게요. 채널 STX 더하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채널 불러올 거고요. STY 값을 채널 RHM으로 나눠주고요. 여기서 더하기 초에 대한 시침의 각도 변화의 내용이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 채널 STG를 나누기 채널 RHM 그리고 이 값을 다시 괄호 열고 괄호 닫은 다음에 나누기 채널 RMS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시작 시간에 대한 뭐 예를 들어 3.6 몇몇 이라는 식으로 시간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360 괄호 열고 괄호 닫고 360 나누기 채널 RDH를 해주면 자 3시라고 하면 이 정도인데 4시가 이 정도가 될 거고요. 40분이 흘렀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올 겁니다. 그리고 27초 매우 미미하지만 이거에 대한 값도 이만큼 영향을 주고 있겠고요. 이 각은 이게 120도고 이게 그거보다 작은 110도 정도가 나오는 게 맞죠? 잘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세컨드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간단해지는 건 여기서 구한 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불러도 되겠죠? 자, 파이널 세컨드의 값은 채널 SS 시작 각도에서 더하기 채널 S 곱하기 채널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그러면 118도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입력해 줄게요. 채널 S M 더하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채널 프레임당 분침이 이동하는 각도 곱하기 채널 여기 있는 프레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여기도 써주도록 할게요. 채널 SH 더하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채널 프레임당 시침이 움직이는 각도 곱하기 채널 프레임. 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입력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뒤로 이제 영상의 플레이 타임을 좀 뒤로 넘기셔서 입력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꼭 직접 손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모두 입력이 되었고요. 자, 여기에 있는 값들이 우리가 원하는 스타트 타임에 의해서 시간이 잘 변화하는지 혹은 여기에 있는 시침과 분침에 혹은 분침과 초침에 이런 관계에 의해서 잘 변환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 드디어 노드들에다가 이 값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애초에 만들어 놓았던 초침, 분침, 시침에 트랜스폼 노드의 Z값을 이용해서 시계처럼 묘사하기로 했었죠. 한번 초침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S를 카피 파라미터 복사해 주시고요. 초침에 이곳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ste Relative References. 자, 들어갔고, 자, 뭔가 지금 움직인 게 보이시죠?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지금 플레이를 하면 원하는 대로 안 갈 거예요. 먼저 보세요. 자, 시계가 거꾸로 흐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야 여기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침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Paste Relative References. 시침에도 Paste Relative, 잘못 넣었네요. 컨트롤 Z 하고 시침 카피 파라미터 Paste Relative References.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곱해주고요. 모두 마이너스를 다 곱해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클락 컨트롤에 있는 3시 40분 27초 잘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으로 돌아오면 3시 40분 27초를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눌러서 시계가 잘 작동하나 볼게요. 자, 초침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리얼타임 토글이 눌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타임 토글 눌러볼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원했던 시계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스타트 프레임의 시간을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시 12분 30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진다면 지난 시간에 사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F를 입력했을 때 그 안에서 $F 값에 곱하기를 해줬더니 속도가 빨라지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었죠. 여기다가도 곱하기 1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배 빨라지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원래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하지만 좀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초침에 대한 값들을 60칸으로 나눠놨는데요. 애드에서 카피 스탬프에 60칸으로 나타나게 해놨었는데요. 보시면 로테이트 값의 이 6이라는 값은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에 있는 이제 RHM 혹은 RMS로 다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초침에 대한 간격들을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을 바꿀 건데요. 카피에서 RMS 값을 카피 파라미터 하시고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Paste Relative References. 그리고 이 값으로 360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이 되고요. Number of Copies에도 Paste Relative References 해주시면 60이 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값을 바꾼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겠죠. 이 값을 30으로 바꿔주면 30칸으로 줄어들 겁니다. 자, 그리고 시계를 플레이 해볼게요. 좀 속도를 느리게 해볼게요. 5 처음부터 시작. 좋습니다. 원래대로 되도록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점과 선을 이용해서 시계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건 단지 선과 점일 뿐이고 그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이 널로 만든 클럭 컨트롤이라는 노드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외부에서 불러온 모델링 파일에 이 클럭 컨트롤로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잘 보이죠, 아까보다? 플레이 눌러주시면 6시 50분 15초부터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